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충군의 국제정치 2편입니다. 1편에서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한 가지는 제가 여쭤봤는데 하나는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질문 못했습니다. 재미동포 학자가 저한테 전해준 얘기인데 한국의 언론이나 물 드셔도 됩니다. 네. 한국의 언론이나 뭐 또 정치인들 언행을 쭉 살펴보면 한국이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근데 국제정치에 영원이란 없다. 이거 좀 협박에 가까운 말로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아니 몇 년 전에 그 어떤 그 교수님이 텔레비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정치학자가 아닌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무리 나가라고 그래도 미국은 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필리핀의 그 클라크 공군기지는 실제로 미군이 나갔죠. 나갔다가 이제 나간 다음에 필리핀이 그거 불러들이느라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지금. 애걸복걸하고. 애걸복걸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나가냐 안 나가냐 하는 그게 이제 제 석사 학위 논문입니다, 사실은. 야, 그러면 제가 주한미군 철군론이 있을 때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왜 주동미군, 주일미군은 철수한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뭐 어떤 때는 나왔다가 또 어떤 때는 없어지고 지미 카터 대통령 때는 아예 일개 실제로 빼갔죠. 그 사람은 지금 이제 금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막 있는데 그 사람이 민주당 선거 그 후보로 나와가지고 공약 중에 한반도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걸었습니다. 76년도 얘기죠.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은 이 철군론이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때 가는 거를 막 이승만 대통령 못 가겠다 했는데 그때 다 가버렸죠. 그거를 쭉 이제 분석하는데 그게 국가이익 분석을 하면 됩니다. 국가이익에 크게 이제 그냥 이 학자들 얘기를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탈 인터레스트. 이거 버리면은 나라 죽을지도 모르는 게 바이탈이에요. 생존에 관련된 생존, 존재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컨다리라고도 얘기하고 이거를 디라이브드라고도 얘기하는데 디라이브드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추론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이탈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이탈한 것이에요. 그거가 이제 한번 결치는 거고. 세 번째가 이거는 뭐 꼭 안 지켜도 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있으면 좋지만 힘들면 굳이 안 해도 좋은 거. 되는 거. 그게 이제 바이탈에 들어가는 게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미국 국가이익상 냉전 시대에. 그래서 미국은 독일과 일본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독일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가 터키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학자들의 견해가 반반씩으로 갈리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한국을 안 지켜도 일본은 지킬 수 있다. 그리고 터키를 안 지켜도 독일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주독 미군 철수로는 안 나오는데 주터키 미군, 주한미군 철수로는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니까 바이탈 인터레스트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에치슨 라인이죠. 6.25 전에 그 에치슨 라인. 6.25 이후에는 이 소련이 빈칸이 생기니까 오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다시 온 것이죠. 근데 카터 대통령 그 무렵에는 이거 안 막아도 된다. 그리고 괜히 뭐 독재 정권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그런 뭐 비난받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도 상당히 보수적인 연구소가 그 케이토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그 밴도라는 사람은 아주 주한미군 철군론자인데 아주 오랫동안 철군한 사람이죠. 그 배경에는 한국까지 다 지켜주지 않아도 미국의 국가에게 그렇게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큰 손해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상황이 나빠진 게 뭐냐면은 냉전 시대 때 미군이 여기 와 있는 역할은 북한을 막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솔직히. 중국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라고도 아니고 그때는 국제공산주의. 국제공산주의인데 중국하고 미국, 소련이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소련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냉전 시대 때 대한민국이 북한을 막는 일하고 미국이 소련을 막는 일은 같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근데 냉전이 끝난 다음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그래서 미국한테는 그 실질적인 위협이 사실은 없어진 겁니다. 미국의 패권에 대한 그런 위협은 이제 소련이 무너짐으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클린턴 대통령 그 무렵에 한반도에 대해서 미군이 빼느냐 마느냐 논쟁을 많이 하죠. 그래도 이제 일단 뭐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서 그냥 있는 거로 뭐 좀 줄이지만은 네. 그런데 중국이 커지면서 또 다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아 이게 한반도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지금 미국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세계 안보의 위협이고 미국 안보의 위협이다. 예, 그거는 이론상 맞는데 미국의 존재를 위협하는 위협은 아닙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바이탈한 위협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북한은 미국에 대한 그 전략적 위협까지 될 만큼 센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전략적으로 위협하는 나라는 지금 현재 중국 한 나라입니다. 네. 북한은 아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주한미군의 용도가 그걸 노골적으로 쓴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미오쉐이머라는 그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뭐 이번에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 보니까 미국 5대 국제정치학자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2004년에 제가 그 사람 책을 번역을 했는데 한국 학생들한테 보내는 서문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중국이 뭐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만큼 큰 나라로 부상할 경우에는 아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할 거다라고 썼어요. 즉 지금의 주한미군은 중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생각하고 주둔하는 거다는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는 북한을 막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일인데 미국은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북한 막는 것이 미국이 소련 막는 거랑 똑같은 일이었는데 네. 지금 우리가 북한 막는 일하고 미국이 중국 막는 일하고는 똑같은 일은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등가성이 이제 그렇죠.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거군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보고 자꾸 할 때 우리는 자꾸 다 반대하는 입장을 사실 취하는 거죠. 그렇죠. 엇나갔습니다. 엇나갔죠. 여기에서 주한미군이 무조건 있는다는 그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힘의 계산을 할 때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치고서 이거를 견제하는 작전을 쓰고 있는데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아주 본질은 아시아에 패권국이 출현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1등이 나오면 안 돼요. 미국의 전략은. 근데 1등이 중국이라도 안 되고 일본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이 안 되는 것은 2차 대전으로 미국의 증명해 보였죠. 네. 지금 중국이 안 되는 거는 지금 미국의 정책으로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러니까 일본이 셀 때는 중국을 미국이 동맹으로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개석 정부도 그렇죠. 확 밀어주고요. 지금 중국이 세지니까 일본이 동맹이 된 겁니다. 뭐 서로 이쁘고 그게 아니라. 그런데 미국 사람 중에서 아시아를 볼 때 아시아는 3대 강국이 있는 거로 보죠. 중국, 일본, 인도. 네. 근데 그 엠모트라는 그 뭐 아주 그 괜찮은 전문가가 미국은 이 세 나라 중에 한 나라만 반드시 붙들고 있어도 아시아 정책은 일단 성공할 수가 있다. 왜? 그러니까 인도, 일본, 중국 하나만 미국 편이라도 아시아가 누구한테 장악당하는 건 막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한국은 주고려 대상국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한국은 3대 강국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한테는 전략적으로 아주 행복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은 중국이 커지다 보니까 인도하고 일본이 미국한테 그냥 붙어버렸습니다. 거의. 네. 그리고 월남, 필리핀, 뭐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중국이 두렵다고 미국한테 지금 의존한 그런 상황이죠. 한국만 조금 예외적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좀 예외적인데 뭐 우리는 뭐 북한 통일 때문에 중국에 좀 크게 의존해야 된다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이 계산할 때 지금 그 내가 월남하고 중국하고 인도, 일본 얘기했죠. 월남, 인도, 일본. 네. 이 세 나라의 국력이 중국을 능가합니다. 합치면. 네. 그러니까 인구도 더 많고 돈도 더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균형이
됐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균형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한국이 어느 쪽으로 속하든 그러니까 한국이 네. 한국의 중요성이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가세를 하느냐 가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균형추가 바뀔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네. 보이는. 그리고 전략론은 네. 전략을 얘기할 때는 낙관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략은 항상 비관에다가 근거를 해야 되거든요. 항상 가장 비관적인 케이스를 상정하고 그렇죠. 얘기를 해야 그래서 지금 되고. 제가 얘기하는 거를 너무 비관적이다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일본의 임진왜란 전에 두 사람의 특사가 파견됐는데 한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 일으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은 네, 아닐 거라고 김성일과 얘기했죠. 내황. 네. 근데 우리 그때 왕이 너무나도 전략적으로 틀리게 낙관적인 조언을 들은 겁니다. 비관적인 조언을 듣고 전쟁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얘기만 그렇죠. 들은 거죠. 선조는. 그거는 안 된다는 네. 얘기죠. 근데 국제 정치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것이고 친구와 적이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그런 그 무서운 곳인데 우리가 그 낙관이라든가 뭐 위시풀 싱킹이라든가 이런 거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그 필리핀 얘기 잠깐 더 하면은 네, 클라크 공군기지. 클라크 공군기지가 이제 냉전이 끝났으니까 그때는 냉전 끝난 다음에 적이 없었잖아요. 필리핀도 적이 없어진 겁니다. 네, 클라크 공군기지야말로 그렇죠. 중국의 바로 코앞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는 아주 최적의 그렇죠. 장소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 태평양 전체를 미국이 장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인데, 그러니까 필리핀이 이제는 뭐 미국이 그리고 필리핀 안전도 이제는 뭐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조금 더 쓰자고 그러는데 필리핀 국회에서 아예 그냥 결의를 했습니다. 나가라고. 네, 주든지 더 내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뭐 자기네들 그 수백만에다가 호텔 만들면 된다 그러고. 그런데 미국이 분노하면은 저렇게 행동합니다. 나가라는 날보다 더 빨리 나감으로써 화났다는 걸 보여주죠. 더 빨리 나갔습니다. 나가라는 그 마지막 뭐 이때까지 나가랬는데 그보다 더 먼저 나갔죠. 그런데 참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가 그 필리핀 바로 가까운 곳 서쪽에 이제 그 바다를 우리 중국 사람은 남진해라고 부르고 중국 사람은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서해라고 부르는데 정말 필리핀 본토에 아주 가까운 곳에 스카보로라는 아주 조그만 그 뭐 모래섬 같은 거가 있어요. 무인도 비슷한 스카보로 쇼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필리핀 군대가 가서 총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짓거니까 중국 군대 가서 뺏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미군이 나간 즉시 필리핀 서해는 중국의 앞바다가 되고 말았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제발 돌아와 달라고 그렇죠. 통사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막 커지고 중국이 이제 무서워지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그래서 작년 2014년이죠. 그때 그 2014년 4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를 쭉 순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왔다 갔죠. 그리고 필리핀에 들렸을 때 필리핀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정부가 여기 있는 그 기지 8개를 마음대로 쓰라고 뭐 이거는 보통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요번에는 그게 아주 문서화됐습니다. 앞으로 이 기지를 쓴다고. 그래서 미국은 또 중국이 점점 커지고 남진아의 갈등이 이제 심해지니까 뭐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간다 그러려면은 아마 우리가 국력이 지금보다 10배 정도 더 커지고 한반도가 어느 쪽으로 분야에 따라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뭐 파탄 날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대선이 지금 한창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우익 정당인 공화당에서도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한국인들은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그렇죠.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한국 보고 뭐 분담금을 상당히 더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빼겠다. 뭐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조금 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뭐 트럼프를 막말에 뭐 왕초 비슷하게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다 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좀 뭐 엉터리 뭐 그냥 그 뭐 깡패 비슷한 사람으로 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 책을 뭐 몇 권 봤는데 의외로 이론이 단단한가요? 아유, 제가 그
뉴욕 공항에서 한 3년 전에 트럼프 책을 보고 네. 이제 미국은 타프하게 나가야 될 때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서 그 중국을 많이 비판한 걸 보고 오바마 정책을 비판한 걸 보고 뭐 그때는 뭐 후보가 되려고 그럴 때는 아니죠. 그리고 요번에 후보가 돼가지고 막 날리면서 지난 11월 달에 자기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거라는 책을 냈습니다. 네. 크리플드 아메리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은 뭐 아주 정품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 사람. 크리플드 아메리카라는 얘기는 미국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 미국이 비틀거리고 있다는데 본인이 계속 하는 그렇죠. 얘기는 위대한 아메리카를 그렇죠. 다시 불러오겠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크리플드 아메리카라는 책의 부제가 크리플드라는 건 이제 뭐 다리를 절고 있다 그런 네. 뜻이죠. 부제가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을 어떻게 다시 위대하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냐는 그 얘기를 보는데 네. 거기 뭐 이제 챕터별로 돼 있습니다. 교육 정책, 외교 정책 있는데 그거 쭉 읽어보고서 나는 그 책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내용이. 네. 그런데 이게 심지어는 이거 본인이 썼을까 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랑 뭐 같은 얘기예요. 그거가 책이 괜찮아가지고 제가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서 이걸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평하냐를 보니까 네. 그 별 5개가 만점이거든요. 거의 별 5개에 가까이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사람이 공감한다는 많습니다. 뜻이죠. 그리고 한국 언론은 뭐랄까요? 이분이 약간 좀 정신세계가 독특하다. 또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하는데 일과성으로 보기에는 지지율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트럼프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은 미국 사람들이 상당 부분 공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잘 보신 건데 지금 미국이 원하는 사람은 타프한 대통령입니다. 스트롱한 대통령이에요. 네. 강한 대통령. 왜냐하면은 8년 전에 강한 대통령 이 사람은 너무 강했다는 이미지 때문에 미국이 막 비판받고 그랬는데 그게 네, 이제 조지 부시죠. 네. 그래서 미국은 그 조금 이제 점잖고 얌전하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 좀 뭐 이제 점잖은 사람이 된 네. 것이죠. 근데 다시 미국 사람들이 요구가 더 좀 강한 사람이 나오기를 지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 그러니까 공화당을 보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 사람이 컨서버티브한 사람을 원하냐, 스트롱한 사람을 원하냐. 적어도 공화당은 스트롱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인기가 식지를 않는 겁니다. 분명한 사람. 그리고 네. 최근에 한 2, 3일 전, 뭐 한 1월 한 20 며칠 무렵에 미국 걸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미국 공화당이 저 사람을 후보로 받아들이겠다가 이제 압도적인 숫자를 넘었습니다. 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모든 예측이 다 무너졌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이스태블리시먼트인데 저 사람이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아닌 거예요.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워싱턴에 하면은 기득권층이라고 표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정치가들 직업적 네, 정치가들이 네. 이스태블리시먼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깥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정치권 바깥에 있는 인물이 정치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진입을 한 거죠. 예를 그렇죠. 들면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안철수 현상 비슷한 맨 처음에 그런 겁니다. 거죠. 네. 예. 초기의 안철수 그렇죠, 현상.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대신해 준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주한미군 나간다 하는데 그거 저 사람이 막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은 지금 주한미군의 미국의 전략 목표가 소련을 막는 거가 아닌 냉전이 끝난 겁니다. 지금 냉전의 세상이 아니에요. 냉전 시대 때조차도 미군을 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데에서 미국의 논쟁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하물며 뭐 그렇죠. 빼가자는 주장이 훨씬 빼가자는 힘을 주장이 얻는 힘을 상황이죠. 얻을 수 있고 지난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네. 아이안 브레머라는 아주 괜찮은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인데, 그러니까 슈퍼파워가 그 책의 제목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외교 정책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 미국하고 맞먹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슈퍼파워라는 책의 내용은 미국은 앞으로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뭐
foreseeable future라고 썼어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의 그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외교 정책은 잘못된 거다 하고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은 거둬 들어와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세계로 나가지 말자 했는데 미국 국민의 72%가 그 사람 견해에 동조한다고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신고립주의군요. 신고립주의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신고립주의에 항상 나오는 데가 한국입니다. 왜 한국에서 그 비싼 돈을 써가면서 그렇죠. 우리가 군대를 보내고 있어야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그 사람이 네. 막말을 한 게 아니라 표가 되는 말을 한 거예요. 표가 되는 말. 미국 국민의 72%가 그 영어로는 그냥 인디펜던트 아메리카. 그 인디펜던트라는 거는 독립이라는 뜻인데 국제 문제로부터 독립된 미국. 불개입 정책.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의 경찰 노릇하지 말고 그냥 미국이 자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렇죠. 건데. 그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왜 외국한테 신경 쓰느냐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지구의 그 강대국 중에 처음으로 식량과 에너지 자급이 가능한 나라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뭐 전후 무후한 일입니다. 그 미국의 그 셰일 석유 때문에 미국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석유 때문에 전쟁하러 간다고. 근데 셰일 가스가 이제 근데 뭐 이제는 석유를 대체할 가능성이 석유 때문에 높으니까. 전쟁하러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셰일 가스도 있고 셰일 석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주 미국 학자 중에 점잖은 사람 중에 하나인 그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계열이고 조셉 나이 교수의 그 최근 책을 보면은 미국은 100년 쓸 가스와 200년 쓸 석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동은 이제 미국에서 세 번째 이익 지역이 되는 겁니다. 중동이 그동안에 바이탈이었는데 왜 미국이 쓰는 석유의 3분의 1을 중동에서 수입하니까 근데 이제는 안 수입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내려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1차 대전 이전에 미국이 고립을 하던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다시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만약에 미국이 그야말로 주한미군 다 빼간다.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뭐 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번역했던 책에 선문 써준 그 미어 셰이머 교수 얘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도전이 안 된다고 판단할 때 미군은 철수할 거다. 아시아에 있는 미군을. 그러니까 중국의 국력이 미국과 상대가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죠. 네. 이제 균형은 네. 미국 측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다. 그 중국은 뭐 미국한테 대들기보다도 그냥 협력 잘할 거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아시아에 있는 미군을 철수할 텐데 그 중국은 한국한테는 얼마나 엄청난 대상이겠느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고 네. 그 경우에 한국은 국가 안전의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핵무기를 만드는 옵션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라고 쓴 거예요. 네. 미어시미 교수가 그 핵무기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거랑 또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조건은 좀 틀려요. 2012년에 브레진스키 교수가 스트래티직 비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그 책은 거기에 이제 가정법은 미국이 이제 세계를 그 돌봐주는 힘으로써 이제 없어진다면 그때 아주 전략적으로 정말 피곤한 상황에 당면한 나라가 많을 거다 했는데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가장 피곤한 나라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씁니다. 네.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그때 한국은 세 가지 옵션이 있게 될 거다. 중국에게 이게 밴드 웨고닝 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무서운 나라에 그냥 등에 매달리면 됩니다. 네. 옛날에 조선의 외교 정책이 밴드 웨고닝이에요. 네. 밴드 웨고닝. 사실상 청나라의 명나라의 속국이었던 그렇지. 소방차 뒤에 이제 소방수도 네. 매달려가는 그게 밴드 웨고닝입니다. 4대주의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꿇어서 사는 거지. 네. 그러니까 국가 생존은 하지만은 독립이 많이 훼손되는 거죠. 네. 주권이나. 두 번째는 일본도 비슷한 위협을 느끼니까 중국으로부터 네. 일본하고 붙어라. 일본과 연합하는, 연합하는. 전략적 동맹을 맺는 이런 그리고 방법이 있고요. 그걸 두 번째로 제시를 했고 세 번째는 혼자 힘으로 사는 방법, 핵폭탄. 네.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책이 2012년 2월 달에 나왔는데 한 반년쯤 지난 다음에 동아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브레진스키하고. 네. 당신이 우리나라의 그 안보를 책임진 사람이면 어느 걸 하겠냐 그랬더니
참 한국 국민들한테는 어렵겠지만 일본하고 협력을 하라라는 얘기를 거기서 합니다. 적어도 일본은 한국의 주권을 훼손하겠다는 그렇죠. 의지와 의사는 없다. 그렇죠. 일본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게 국제정치학적인 언급입니다. 그런데 그건 미국도 자기는 그거는 지지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참 황당한 얘기죠 우리한테는. 그런데 그 토도 달았어요. 한국 사람한테는 무지하게 힘든 일이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익 계산보다는 정서적, 서적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적이면은 영원한 적이 되고 한 번 찍으면 또 영원한 친구가 되고. 이게 저 초가삼간 태우더라도 빈대 잡는 맛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로 이제 한국 사람이 그 정서적인 거를 뭐 브레진스키 교수 정도 되면 알겠죠. 근데 이제 너네들한테 힘들겠지만은 일본하고 하는. 근데 요번에 그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핵빵 터지니까 결국은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한미일 세 나라라는 거로 이제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국제정치 그 룰이 또 적용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얘기를 나눌수록 굉장히 심경이 좀 복잡 다단해지는데요. 미국 대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크리플드 아메리카를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성 후보가 절대 아니다.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일과성 후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고공행진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6개월째. 그리고 요번에 이제 내일 모레 2월 1일이죠. 아이오와 코커스라고 해서 첫 번째 표를 던지러 가는 겁니다. 전당대회. 그때 지금 현재 크루즈가 2등인 원래 아이오와에서 크루즈가 앞서는 거로 나왔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 완전히 걸로 10% 이상 차이 나는 거로. 그래서 어제 그 뉴스를 봤더니 미국 해설하는 사람이 여기 아이오와에서 이기면 뉴햄프셔에서는 반드시 이긴대요. 그 다음에 두 군데 더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때가 되면은 이건 뭐 대통령 후보 된다고 봐야 된다. 얘는 뭐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당선되는 것까지는 아직 모르도 후보가 되는 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에 그 얘기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